전국 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오늘은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아니 나는 무엇보다 좋은 게 네. 민주당에 뭐 제 친구들도 있고 네. 뭐 후배들도 있고 하는데 우리 강훈식 위원장님 나 참 좋아하는. 네. 아니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아니, 초선 때 너- 대표하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뵀는데 네. 그때는 진짜 이 소장파로서 네, 네. 정말 40대 초반에 그냥 아주 혈기왕성한 그런 어린이셨는데 이제 보니까 중후함도 있고 네. 삼선도 삼선도 되시고 되셨죠. 네. 방송도 잘하세요. 방송도 네. 원래 잘했어요. 원래 잘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 정치 지도자들이 저 친구를 뭐 비서실장 내지 대변인으로 쓰려고 그렇게들 애를 애를 썼죠. 그렇군요. 잘 모시겠습니다 오늘. 훈훈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의자를 살짝만 오른쪽으로 조금만 예. 그럼 감사합니다. 네. 어제 좀 의미 있는 헌재 심리가 있었죠. 비상계엄 사태 85일 만에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로부터 73일 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열렸습니다. 일단 짧게 두 분의 총평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말씀.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가 국민을 위한 계엄을 했다. 네. 뭐 이렇게 자신이 이제 최후 진술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밝혔지만은 사실상의 그러니까 국가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통치 권한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네. 입장이었는데 아무래도 뭐 특히 자신을 배출하고 또 자신을 뒷받침해 준 집권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이 뭐 그렇게 장시간 마지막 최후 진술을 통해서 그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일정 부분 이해하려고 했지만은 오늘 이렇게 제가 좀 쭉 여러 의견을 이렇게 접해 보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그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일상이나 또 소소한 그런 삶이 뭐 그래도 한 석 달 가까이 네. 이렇게 혼란과 혼돈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최후 진술의 입장은 와닿지 않았다는 그런 뭐 왜 좀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진솔하지 못했냐. 좀 네. 뭐 대국민 사과나 또 이 헌재 심판이 내려지고 나면은 어떤 결과든 네. 승복하고 네. 국민 통합을 좀 더 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우리 김성태 의원님의 그 균형 감각하고 이렇게 전체를 보는 눈은 확실히 늘 감탄합니다. 네.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어제 많이 실망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대화를 쭉 듣다 보니까 67분간 주로 억울하다는 말씀하신 것 같고 또 본인 빼고는 다 잘못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쭉 하시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단어들로 봤더니 거대 야당이 44번 나오고요. 네. 간첩이 25번, 북한이 15번, 중국이 7번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제 무엇보다도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없어서 이게 이제 이후에도 불씨로 작동되진 않을까. 어쨌든 대통령의 여러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통령 아직까지는 현재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 승복할 것이고 우리가 결국은 대한민국이 이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대한민국은 크게 나가야 된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좀 나을 텐데 아예 그거의 여지마저도 본인이 차단해버리고 심지어 변호인으로 나온 분은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하시던데 이게 헌법에 위배됐나 안 됐냐라는 것을 따지는 자리에서 정치적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 공공하다. 대변인들마저도 저러는 거, 변호인들마저도 저러는 거 보니까 상황이 참 공공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자,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을 거론했습니다. 막판까지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라는 걸 막 점치기도 했었는데 나왔거든요. 이게 복귀를 전제로 한 것일 텐데 탄핵 심판정에서 최후 변론이 이 얘기를 꺼낸 이유, 의도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상 저는 좀 그 부분이
진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용단을 내렸으면 하는 그 바람 중에 가장 핵심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본인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는 12월 14일 날 이루어졌잖아요. 네. 11일간의 시효간이 있었어요. 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16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그런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네. 그 아픔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 다시 대통령이 또 탄핵당하는 그 모습만은 좀 피해가자. 네. 그렇다면은 12.3 비상계엄의 그 엄중한 아무리 대통령은 정당한 통치권한 행위라 그러지만은 네. 국민이 받아들이고 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네. 이걸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많은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참 뭐 비삼이다마는 그때 2016년 당시에 흔히 말하는 우리 당도 그때 당도 친박 비박 그 네. 엄한 갈등 속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인 그 불행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이라 그럴 수 있는 최경환 의원 이분이 네. 그 이후에 이제 옥고를 치른 그 네. 기간마더라도 5년 조금 안 되게 네. 치른 네. 엄청나게 고생을 네. 했죠. 그런 분들 뭐 또 한쪽에 또 비박 진영의 또 대표 주자 같은 김무성 대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어떻게든 이 탄핵만을 한번 피해보자. 네. 그렇지만 대통령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들이 쉽게 말하면 질 수 있는 태진을 네, 통해서 두 번 다시 이 저항적 대통령 권력제에서 분류됐고 네. 또 과도한 입법 권력 국회 뭐 어서 이 어느 일당에 의해서 너무 과도하게 네. 또 작동되어져 가지고 이 대통령 통치권과 또 과도한 입법 권력이 이렇게 대충돌을 가져가면은 네. 국가 국민이 불행해지는 이걸 좀 한번 막아보자는 측면에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들이에요. 그걸 그때 좀 고민했으면 참 좋았을 시기적으로 텐데. 아쉽다. 그럼 정치적으로 네. 민주당하고 이걸 절충도 또 하는 네. 겁니다. 어차피 이 국회 탄핵 송출하는 거는 정치적 시장인 정치적 행위죠. 거예요. 네. 정치적 행위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어제 이게 좀 아쉽다. 타이밍이 좀 늦었다. 너무 늦게 판단한 내용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더 끝난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저는 의미가 크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돌이켜보면 그때 2016년 10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와서 이 개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개헌 제안을 하고 이틀 뒤인가 3일 뒤인가 소위 태블릿 BC 네. 사건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 탄핵에 급속도로 물이 네.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야 이야기도 나왔었고 일각에서는 또 뭐 개헌 이야기는 대통령이 했지만 바로 2, 3일 만에 그게 없었던 이야기처럼 네. 돼버리고 하야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 이야기 나오고 이제 이랬던 저희가 네.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으로 보면은 이 계엄을 하기 전에 이를테면 대통령께서 우리가 그런 걸로 좀 구조를 바꿔서 대화하는 구조 또 통합하는 구조를 좀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권력 구조 개편도 해보고 내 것도 내놓겠다. 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했으면 진정성이 있다고 느낍니다만 지금은 계엄을 해서 본인이 심지어 형사상에 이미 이제 구속까지 돼 있는 상태인 상태에서 이 말은 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김 대표님 네. 이제 이 말에 보면은 이제 대통령 이 말은 내가 만일 탄핵이 인용돼서 물러나든 그것도 물러나는 거고 내가 저기 이제 복귀하든. 내가 복귀해서 이제 하야 선언 비슷하게 하면서 개헌을 이제 얘기하는 것도 이게 물러나는 건데 별반 다를 차이가 뭐가 있느냐는 아마 그런 취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뭐 분위기 뉘앙스도 담고 네. 있죠. 그거는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최후 진술을 위한 그 원고를 준비할 네. 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했다 그러지만은 여러 경로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네. 바로 대통령이 만에 하나 복귀를 하더라도 네. 정상적인 대통령 임기를 채우면서 정상적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네. 국정을 펴갈 것이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어려워졌다. 네. 그러니까 그 대신 본인의 불행이 그 대신 대한민국 네. 이 낡은 헌법 체제하에 권력구조 개편부터 또 그 국회 네. 그러니까 이 입법기관이 구성 이런 것도 선거제 이런 네. 것도 이제 뭐 가령 네. 중대선구제 이런 51대 49에 절대 뭐 이게 성자만 네.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좀 바꿔낼 수 네. 있는 그런 뭐 기회를 좀 자신이 만들겠다 그 뜻인데 네. 그게 좀 아쉽다. 진작에 했더라면 얼마나 알겠습니다. 좋습니까? 네네네. 자, 네. 민주당은
대통령 최후 진술을 두고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을 하면서 헌재의 파면 선고를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복귀하면 또다시 계엄을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강 의원님. 네. 아니 진짜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복귀하면 계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당연한 어제 이야기인데요. 대통령은 상식에 비춰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무서워했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실제로도 그날 이날 누가 총을 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게 본청 안에 저희는 사실상 가두어져 있었는데요. 네. 밖에서 보는 영상으로도 뭐 섬찟하게 느끼시겠지만 그 본회의장 안에서 저희가 이제 의원들이 일반에서는 유튜브도 틀어놓고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네.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저기서 멀리서 유리창 깨고 들어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하나하나씩 들리는 거예요. 의원들은 그 안에서 술렁거리고 그러면서 이제 두려웠던 것은 한 발 누가 쏠 수 있는데 네. 이게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걸 준비하지 않았어도 이게 그렇죠. 뭐. 우발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 그러면 누군가가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다시 군통 수권 자리로 그 자리를 간다? 저희가 그걸 안심할 수 있을까라는 걸 국민 여러분께 되묻고 싶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어쩌면 우리가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못할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여서요. 저는 뭐 그런 정도의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사안이 너무 중대해서요. 근데 이 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과 자신이 아무도 안 말리는데 국회담을 넘었다는 대통령 측 해교한 소리를 하더라면서 대통령 측이 어제 최후 변론에서 월담 영상을 튼 것을 이제 평가했는데 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부에서 굉장히 그 최후 변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습니다. 좀 약간 좀 엇갈리는데 이 부분 김 의원님은 좀 시기상조라고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에 놓고 보면은 국민의힘은 좀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호소력 있었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네, 때문에 네. 적극적인 옹호와 네. 또 뒷받침을 해야 되는 그런 나름 또 책임이 있죠.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오판을 해가지고 아무리 헌재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피소추인 입장이라 네. 그러지만은 뭐 어제 그건 당신이 한 거고 우리는 몰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조기 대선판 오면 준비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디펜스 할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은 뭐 정치를 하는 또 집단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 힘을 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네. 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최후 변론을 앞두고 각계 원로와 또 언론에서는 사과 또 승복의 메시지 덧붙여서 통합 메시지까지도 주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1시간 넘게 그리고 77쪽에 달하는 최후 변론을 읽어 내려갔던 윤 대통령. 미안하다, 송구하다라는 단어가 몇 차례에 걸쳐 나왔습니다만 비상계엄에 대한 이 사과가 이거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사과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미안하다는 말씀이 네. 청년들에게 그 서부 폭동 사태를 서부 지원 폭동 사태를 했던 네.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는 미안 송구 죄송이 총 4번입니다. 다 합쳐서.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본인의 지지자와 서부 지원 폭동 사태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게 3번이고요. 네. 국민께 죄송하다는 건 딱 한 번 나오긴 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까 우리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같은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승복의 메시지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뭐 소위 말하면 극우 집회에 나가셨던 분들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한 거고요. 국민 전체한테 미안하다는 건 한 번 정도 이야기한 거고. 그러고 나서 승복하겠다는 말이 없었다는 건 이후에 이 상황들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지를 준 것 아닌가.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장애투쟁에다가 자꾸 힘을 넣어주고 있는 네. 그런 것은 결국은 대통령을 하신 분으로서 또 아직까지는 현재 대통령이니까요. 대통령으로서 국민통합에는 이런 관심 없고 본인의 진영 논리에만 너무 몰입된 메시지를 하신 거라는 안타까움이 네. 듭니다. 혹시 헌재 결정을 따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때문에 따로 승복 메시지를 안 한 건 아닐까요? 그러기에는 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면 이런 식의 계엄을 하지 않았겠죠. 계엄을 안 하신 분이라면 그런 말씀이 당연한 것인데 헌법을 이렇게 처참하게 밟아놓은 계엄을 하시고 그렇게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근데 거죠.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을 통해서 국민들이나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통치권자인 대통령은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가 헌법 법률에 뭐 그런 명시된 그런 비상계엄의 그런 요건, 네. 그러니까 전시나 사병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근데 대통령은 그러니까 1993년 당시 8월달에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 가지고 있었죠. 건영 예. 실명죄 발표했대. 네, 그렇죠. 네네. 이런 것도 일종의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이 비상대권이라는 비상대권을 거죠. 네. 행사한 네. 거다. 네. 또 그 이전에 이제 또 나름 이제 또 민주당 거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네. 민주당 중심의 거대 야당들이 뭐 장관 심지어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 뭐 검사 뭐 이런 사람들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그런 상태에서 정상인 국정이 운영이 됐겠냐.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비상대권을 자기는 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당성 당위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로서는 대통령이 정말 저 계엄 선포란 저 자체를 갖다가 정말 우발적으로 돌발적으로 한 건 아니구나. 네. 그런 거는 분명히 느끼죠.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비상사태라고 하는 인식의 부분이 대통령 몫이라고 쳐주던다 하더라도 그게 뭐 내란이나 전시사항이 아닌데 내란 그 계엄을 한 것에 대한 부적절한 건 충분히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빼더라도 그렇다면 나머지 뒷부분이라도 절차적으로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했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국무회의도 정상적으로 열고 안건도 올리고 개의도에서 마무리를 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거를 해산할 권리가 국회에 있는데 그 국회를 막아버린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법적인 여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의 측면에서 보면 뭐 지금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막 다급하니까 뭐 YS 뭐 트럼프 뭐 이런 이야기 막 하는데 비상 사태 선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과 너무 무관한 것은 법적인 절차를 다 밟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근데 법적인 절차를 다 위반해서 그걸 밀어붙인 것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그건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